오늘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좋아하는 주제예요. 우리 뇌의 치명적인 약점. 그냥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약점이 있다는 게 팩트거든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심화로 가보면은 그 약점을 좀 이해한 다음에 활용하면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실사례를 제가 다 보여드릴 거고, 오늘 영상 보고 나시고 놀라움임 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영상에서 보고 배운 내용만 삶에 적용하셔도 드라마틱하게 순식간에 뭔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놀라움임 두 번째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우리 뇌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패턴을 발견하거나 생성하고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연관성을 찾아내도록 진화했다. 이는 생존 본능이다. 안 그러면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저명한 신경과학자 보 로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뇌는 우리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진화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뭔가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뭐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100% 똑같이 보일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뭐 사물을 봤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필터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용기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센세이셔널의 감각에 대해서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뇌는 여러분 패턴을 찾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필터에 거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 관련 사실로 직업이 있어요. 이 상황을 잘 이용하는 직업 뭐예요? 마술사분들. 우리가 뇌가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로 갈 거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시선이 끌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못 보게 숨기고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봤으면 뭐예요? 와, 이게 불가능한 게 가능해졌네. 그래서 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실사례를 보고 나시면은 여러분들도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여러분 통제력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패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예측하고 있고 내 예측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뇌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생성하고자 패턴을 찾아낸다. 이 얘기죠. 뇌가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낼 정도로 매우 뛰어나다. 여기 뒷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뉘앙스의 문장일 거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뇌는 본질적으로 예측하는 기계다. 뇌의 주요 기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머릿속에서 정신 모형을 구현한 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놀라움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움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움의 힘을 이용하면은 내 삶을 바꾸는 놀라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어떤 분들, 부모님들 다 필독서고요. 선생님들 다 필독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직의 리더다. 그분들은 다 필독서고요. 왜냐하면 써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좀 바꿔보고 싶은 분들, 엄청 그냥 필독서예요. 필독서. 아셨죠?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주변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능력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게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예측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뇌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의 목표는 예측 가능성을 최대화해 놀라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움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뇌에다가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예상한 대로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놀라움은 우리 존재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다. 놀라움은 뇌에 큰 충격을 준다. 이거를 포지티브하게 쓸 건가? 네거티브하게 쓸 건가? 긍정적으로 쓸 건가? 부정적으로 쓸 건가?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보실까요? 이 너무 좋아요. 어떤 친구가, 어린 영준이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풀고 있어요. 거기 두 가지 반응이, 선생님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영준아, 너는 수학이 어렵나 보구나.
이게 사실 더 본능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야, 어려워? 어려워? 못 풀겠어? 이거예요. 야, 모르겠어? 이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여러분 놀라움의 힘이거든요. 세상에 영준아, 어려운 문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고민하다니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니 훌륭한 애구나. 너는 그릇이 엄청 강해서 뭐가 돼도 되겠다. 이거 풀고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두 가지 상황이에요. 이거 제가 우리 딸한테 이 얘기 진짜 자주 하거든요. 첫 번째 말은 세뮤얼이 수학에 약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말은 세뮤얼이 훌륭한 학생이란 뜻이다. 이런 말 한마디에 세뮤얼이 자신의 수학 실력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손쉽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이 마이클 루셀 박사님이 여러분 교사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완전 찐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죠. 박사학위도 받으셨죠. 대단한 분입니다. 만약 세뮤얼이 너는 수학이 어려운가 보구나 라는 말을 받아들이면은 첫 번째, 실제로 문제가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문제 풀기를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세뮤얼은 영원히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다. 수포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세뮤얼이 어려운 문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고민하다니 훌륭하다는 라는 말을 받아들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완전히 다른 전개가 펼쳐질 것이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세뮤얼은 더 끈질게 물고 늘어지며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제를 붙들고 늘어질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동기부여가 된다. 결국에는 그런 학습 태도가 세뮤얼을 좋은 학생으로 만든다. 이게 그래서 빅데이터 인문학에서 나온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정적 계기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을 다 추적해봤어요. 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쫙 따라가 보니까 어떤 반에 이게 귀결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 학교에 귀결되면 학교에 다 그 학교 출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패턴이 나타난 거 어떤 반. 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선생님들은 다 놀라움의 힘을 쓸 줄 아는 분들이고 좋은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게 선생님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코치가 될 수가 있고 좋은 상사가 될 수가 있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어떤 동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인간의 뇌는 항상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기회나 위협을 감지한 다음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반응을 도출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이게 뇌가 그렇게 그냥 오토매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감정은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뇌의 자원을 배분한다.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원을 많이 배분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원을 적게 배분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 너 수학을 못하는구나. 너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 보니까 훌륭한 학생이구나. 뇌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겠어요? 칭찬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 하니까 내가 도파민이 나오니까 어때요? 이거 나한테 기분 좋은 일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자원을 더 할당을 많이 하겠죠? 자원이 할당됐을 때 수학 문제를 잘 풀겠어요? 여러분 자원을 거의 할당 안 했을 때 수학 문제를 잘 풀겠어요? 너무 명백한 일이죠? 어디까지 읽었죠? 배분한다.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원을 많이 배분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원을 적게 배분한다. 다시 읽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 반응에 따라 회피 또는 참여 행동을 활성화한다. 만약 세뮤얼이 스스로 수학을 잘 못한다고 믿는다면 여기에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인지평가가 따라 더 적은 자원을 쓰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신경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피 행동을 활성화한다. 수학을 멀리하고 수학 공부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제 세뮤얼은 수학 공부에 투자할 뇌의 자원을 줄이고 수학은 회피 대상이라는 사고방식을 활성화한다. 이게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인생에서 요 한마디 때문에 뇌가 프로그래밍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운이 좋으면 좋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이 아니에요. 만냥 10만냥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뮤얼이 스스로 훌륭한 학생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평가는 수학 공부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참여 행동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 세뮤얼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한다. 이렇듯 전혀 다른 행위의 결과가 초래하는 계기는 스쳐 지나가는 선생님 말 한마디다. 이처럼 우연한 사건들이 우리 통제 밖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무의식 중에 자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책을 선택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스쳐 지나가면서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필터가 셋업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에 바뀔 수도 있고요. 100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다. 왜냐면 저는 그 멘토링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저를 봐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서점 투어라든지 오프 행사라든지 멘토링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실제 직접적 만남으로 가진 분들이 강의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댓글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뭘 이루셨는지 그런 걸 다 받고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하고 있는 끝장반 같은 경우는 이게 믿음이 셋업이 되니까 막 20시간씩 공부해내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해요. 실력이 느는 게 보여.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말하는 대상이 어린이인 것 같죠? 40대, 30대, 50대, 60대, 20대 다 성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디까지 읽었죠?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믿음을 만든다. 이 과정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거 그 중요한 말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뉴스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됐고 노력하는 건 쓸모없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의 부조리야 그러니까 뭐랄까 미완성된 구조. 근데 여러분 그 완성은 없을 거거든요. 완벽에 가까워지는 건 있어도 궁극적 완성이란 건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세상이 쓰레기고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등골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운과 실력은 구분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스스로 자기 삶을 그냥 틀어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가능성을. 근데 왜냐면 그 말이 더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3000시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40시간 일하고 나서 40시간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그게 잘 될 자리 되는 거거든요.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끔 제가 자주 우는 게 여러분 힘든 거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소셜 미디어에서 잘못된 컨텐츠를 보죠?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선택보다는 발견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책 잘 쓰시네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되새겨볼 때 애초에 어쩌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게 제가 답이 좀 풀렸어요. 왜 누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빠지고 왜 누구는 롯데자이언트에 빠질까? 어떤 그냥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발견.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몰라요. 그냥 환경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그 정보를 근거로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도 통제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 컨텐츠, 보편적으로 좋은 대화, 보편적으로 좋은 사고방식에 노출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좋죠 여러분 내용 그렇죠?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 스스로 옷을 잘 입는다고 믿는다면은 거리를 거닐 때 무심코 마주치는 시선이 감탄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내가 옷을 잘 입는지 안 입는지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잘 입는다고 믿어. 여담이 있네 여담. 제가 이거 다 읽고 여담해 드릴게요.
마주치는 시선에서 감탄이,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잘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누가 날 쳐다보죠. 아, 내 옷이 멋있나 보지, 이런 거죠. 그렇죠? 반면 스스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믿는다면은 똑같은 시선을 마주해도 혐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감이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머리가 제가 곱슬에다가 이렇게 그게 숱도 많고 돼지털이어갖고 관리가 안 돼요. 저도 젊은 나이에 잘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왁스를 못 바르니까 그 당시에 젤을 발랐는데, 한 번은 이렇게 여기 뒷머리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공룡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워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친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고 내 믿음이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사례 볼까요? 미셸은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믿음 탓에 회사 생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어느 날 상사가 미셸에게 이런 칭찬을 건넸다. 회의에서 미셸이 발언하니까 분위기가 한층 살아나더군요. 이제 미셸은 회의 때마다 자신 있게 발언하고 동료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표시로 인식한다. 스스로 내부적 믿음을 검증한 것이다. 이러한 자체적 검증을 언뜻 보기에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사는 어떤 근거로 반론을 한 걸까? 이것도 관련해서 되게 좋은 에피소드가 뒤에 하나 나와요.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근데 또 그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여러분 튜닝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마디 했다고 믿음이 너무 올라갔다가 좀 나대다가 메타인지 떨어져서 잘못 나면은 또 이렇게 확 꺼지겠죠. 그때 또 으쌰으쌰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내 실력치를 평균 회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책이 안 나왔는데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자녀분들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너 왜 그거 아직도 못했어? 너 그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다반사일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말한 경우가 많았고요. 직장에서도 동료한테도 부하 직원한테도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야, 너 그것도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게 사실처럼 보이니까. 근데 뭐예요? 말 한마디가 믿음을 심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같이 살아야 되고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랑 특히 일을 해야 된다면은 그 무의식에 힘을 심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 너무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은 피드백을 그것도 차분하게 줘야 돼요. 차분하게 화내지 마시고. 그거를 진짜 놀랍도록 잘하는 사람이 고영성 대표님이에요. 제가 가끔 고영성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슨 죽으면 몸에서 살이 나오려나 그런 이 사람 대단한데? 진짜 제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움의 힘을 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요 기법들을 배워야 돼. 근데 이 책이 진짜 예술이에요. 놀라움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라움의 힘을 써먹는 방법, 놀라움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편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활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또 미팅 갈 때 또 한 권씩 들고 나가서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이건 좀 있으면 이제 좋은 피드백 많이 올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좋은 책.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싱큐에서 읽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요번 싱큐가 결국에는 인간관계론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놀라움의 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퓨처 셀프가 딱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퓨처 셀프 본 분들 읽은 분들 중에서 삶이 갑작스럽게 뭔가 힘이 없고 바뀐 분들이 있어요.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도 너무 읽기 좋은 책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여기 레퍼런스만 봐도 30쪽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이클 루셀 박사님 우리 교수님이 뭐 관련해서 뭐 논문도 막 몇백 개 보시고 책도 몇백 개 보시면서 그 집대성에서 쓴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줍줍하면 이제 완전 제가 좋아하는 말 개땡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움의 힘도 리더, 부모,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 사람, 뭐 교사는 필독서가 아니라 이제 문신독서라 그랬죠. 이렇게 손에 쓰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놀라움의 힘을 활용하자. 이마에 쓰고 다니셔야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움의 힘을 활용한다는 진짜 이 정도로 들을 정도로. 그러면은 만약에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다 놀라움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그럼 대한민국 진짜 유대인 진짜 멱살 잡고 진짜 업어치기 한판 하죠. 제가 볼 때. 너무 고 대표님이 또 좋은 책 픽업해 오셨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3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강 내용도 여러분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10개 뽑았거든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마이클 루셀 박사님이 집대성에서 쓴 책인데 거기서 제가 10개만 뽑았잖아요. 제가 접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10개만 뽑아서 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만들다가 이거 약한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책에서는 제가 제일 좋다고 하는 부분 10부분인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믿음과 제 필터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더 좋은 것도 많을 거예요. 아셨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